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아주 비중 있는 후보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항시 4선거구 동해면 청림 제철동 지역에 출마를 한 포항시의회 8대 진출을 노리는 허남도 예비후보를 만나게 됩니다. 허남도 예비후보께서는 대동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동해지구 토지구획 정리조합 조합장을 역임하시면서 더불어민주당 남울릉지역위원회 기업투자유치위원장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며 이 지역에서는 아주 비중 있는 후보자로 평가받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허남도 예비후보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공기 좋은 동해면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먼저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지역에 계신 유구자분들한테 인사 말씀으로 이번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해 청림 제철 4선구 기초위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허남도 후보입니다. 그동안 우리 동해 청림 제철은 공항 소음 문제, 우리 호동 쓰레기 매립장의 악취 문제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집권당 후보로서, 여당의 후보로서 강한 힘으로 소음 문제, 악취 문제 냄새를 해결할 후보라고 생각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만나 뵌 후보 중에서는 가장 친근감 있는 인사를 하신 후보님 같습니다. 생각하십니까? 자,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서 드디어 여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이 선거구에서는 후보님도 계시고 지금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에서도 2명의 후보가 나왔고요. 또 무소속 후보도 한 분이 나오셨거든요. 결국은 3대1의 싸움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싸움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이번 선거를 임하시는 자신에 대한 다짐이랄까요? 마음가짐 이런 게 있다면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저는 2014년 6월 14일 육사 지방선거에 한번 출마한 경험이 있습니다. 육사 지방선거는 제가 정치에 발을 들이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제가 지방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4년 동안 저는 여당이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무소속으로서 정당의 정체성 없이 4년 동안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의정활동,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저는 지역민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사회자님께서 얘기하시는 여기 자유한국당 후보 2명, 무소속 1명, 여당 후보 1명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지역민들이 여당이 야당을 떠나서 정말 일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다라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현명한 판단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아주 자신감 있는 그 자세, 마음가짐 이런 거를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후보자님의 그 지난 과거 경력들을 조금 뒤돌아보면은요. 물론 총동문회 부회장도 하셨고 학교 운영위원장도 하셨고 동해지구 토지구획도 큰 일을 담당을 하셨는데 뒤를 돌아보면은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거는 정말 내가 괜찮게 했구나 라는 일들이 있을 거고 이거는 좀 아쉬웠다라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예, 제가 거주를 하고 생활한 지가 23년이 됐습니다. 과거 23년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23년 전에 동해면 인구가 18,500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은 선거구가 우리가 제철동이나 청림동이 같이 이렇게 됐지만 제가 이 선거구도가 이렇게 청림 제철동하고 선거를 같이 한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청림 제철도 한꺼번에 아울러서 이렇게 앞으로 어떤 과제와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결을 하고 제 어떤 업적보다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첫째로 제가 사는 동네는 사람이 끌어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저는 지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부분들이 주민과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도 제가 시의원을 기초의원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어떤 의지는
행정 부재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민들과의 소통 부재. 그러니까 계속 있으면서 속고만 살았느냐 하는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과거로 돌리고 앞으로는 제가 맡은 부분 또 제가 할 일이 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저는 하나 또 소회를 얘기한다면 우리 그 하늘의 관문이 공항 입구에 있는 우물점이다. 같이 우리가 얘기하는 쉽게 얘기하는 사창가입니다.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육사지방선거를 나올 때 제 첫 번째 공약이 제가 그거였습니다. 그 하나만 갖고 제가 나왔는데 그때도 제가 상당한 득표율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은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하든 간에 어떻게 언제 시기에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10년 뒤에 하고 20년 뒤에 하면 안 됩니다. 필요할 때 있어야 되고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후보님의 선거구인 동해면과 청림 제철동을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그 포항 제철소 인근에 있고요. 공항도 있고 해병대의 부대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아주 특이한 좀 지역으로 이름나 있거든요. 후보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포항 지금 52만 포항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하늘의 관문이 우리 동해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으로 인한 동해면의 주민들이 그다음 우리 청림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센티브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 과거에 데모도 하고 걸기 대회도 하고 했지만 결론은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찾은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52만 시민들이 편의성을 갖고 이용을 하지만 이 동해면에 계시는 분들, 제주도, 청림동 계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그 분위기를 찾고 그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무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 세금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찾지 못한 그 권리를 지금이라도 찾아와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그간에 이 지역이 뭐 공항도 있고 해병대 부대도 있고 제철소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은 그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 8대 포항시의회에 진출을 하시게 되면은 후보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의정 활동을 계획을 하고 계셨을 거고 그 계획을 위해서 이직을 위한 공약들을 준비를 하셨을 거거든요. 네. 거기에 공약에 대해서 뭐 몇 가지를 말씀하신다면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공약이라면 행정에 대한 공약입니다. 공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항입니다. 공항은 앞으로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공항이 있는 한 저는 외치고 얘기할 겁니다. 대화 타협으로서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포항시 의회 시의원들이 32분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에 두 분의 비례대표 한 분, 지역구 한 분이 계시는데 이번 8대 그 의회 구성을 보면 제가 모르는 현재 시의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후보들보다도 인적 인프라가 굉장히 좋다고 저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을 10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동해면의 첫 번째입니다. 도구해수욕장 지금 현재 국비 확보가 15억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해수욕장을 저는 명사심리해수욕장으로 만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국비 사업입니다. 현재 현재로서는 해수부 예산으로 보면 국비가 전액 180억 예산인데 현재 15억이 집행이 돼서 용역이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안정비 사업만큼은 할 때 옳게 해야 된다. 지금 현재는 도구해수욕장은 공유수면 관련해서 모든 부분들이 경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경유형을 체류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31번 국도로 들어가는 구롱구 관광객들, 그 다음에 울산에서 올라온 대체 우회도로 연결, 그 다음에 우리 여로랑 세우는 테마파크와 연결을 해서 어디시기 됐든 도구해수욕장을 부산의 송도해수욕장, 경도에 버금가는 해수욕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태어 주신다면요. 이쪽
그 도구에서 인근에는 해병대 부대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체류형 시설, 그러니까 뭐 숙박 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 숙박 시설을 어떻게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숙박시설 저는 우리 지역을 보면 우리 동해면을 지금 제가 표를 먹는 사람은 우리 제철동, 청림동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동해면을 북한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해면 보면 도시계획 계획정비를 할 때 관리계획 계획정비가 애초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알기로는 올 8월 8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은 8월 달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다시 뺄 거를 빼고 넣을 거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녹지가 주거지로 또 바뀌어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 변경 없이는 절대 체류형을 경유형을 체류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본은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집권당인 여당인 후보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후보님의 말씀을 듣자면은 실상 저도 포항에 살지만은 포항시 인근에 포항 시내도 그렇지만은 인근의 해수욕장들이 제 생각에는 뭐 좀 단적으로 표현해 좀 죽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공약들을 하면 이 도구 해수욕장이 명사십리 같은 그런 명성을 되찾고 포항을 대표하는 아마 휴양지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꼭 진출하셔서 그 공약 꼭 이루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포항시 전체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포항시는 지금 뭐 가까이 있는 포항제철소의 철강 경기가 장기간 침대해서 많이 지역 경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또 지난해하고 올해 초에 지진 때문에 경기가 많이 이렇게 죽어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조금 크게 생각하셔가지고 후보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포항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저는 지역구만 생각했습니다만 우리가 광의적으로 보면 우리 포항은 철강으로 50년을 먹거리를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올해만큼은 포항이 위기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이 되고 소비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항시 전체적인 대안을 제가 만약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지금은 포항이 철강과 더불어서 4차 산업을 연계한 관광, 해양 앞으로 먹거리는 이게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은 앞으로 4차 산업에 맞춰서 신산업, 경제구조 지금 여당인 집권당인 제가 후보로서 감히 제가 당직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기업유치, 투자유치 일자리 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책을 맡고 있는 이유도 저희들 지역구에, 동해면 지역구에 현재 비중이 3분의 1을 갖고 있는 우리 제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저는 사실 이 지역구에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된다면 기업 유치도 빨라질 것이고 기업 유치가 바로 일자리 창출을 연계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를 입성시켜 주십시오. 기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공약, 또 마음가짐, 또 다짐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마치면서요, 후보님께서 출마하신 동해면과 청림동, 제철동 지역 유권자들이 방금 말씀하신 후보님의 그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몰표를 확 안겨다 줄 수 있는 마무리 인사말로 이번 인터뷰 마무리하죠. 요번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권당이 대안이다. 남도가 대안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포항시 4선거구죠.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선거구에 출마하신 더불어민주당 허남도 예비후보님을 만났습니다. 후보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